자, 일단 설계미 시공 전투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 방향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 이제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몇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몇몇 가지 것들, 눈에 띄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포인트를 어디를 좀 잡을 건지를 제가 울타리를 하나, 확률이 높은 부분들 있잖아요. 시험에 자주 출제될 확률이 높은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개정 이슈입니다. 개정된 부분들은 우리 알다시피 7월 1일자로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우리 수교사 설비 중에서 송수구 설치 기준인데 공통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공통으로 사용했을 때 관련된 기준이 좀 정비가 됐습니다. 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정의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송수구 설치 기준 같은 거, 그리고 공통해서 이제 사용했을 경우 송수구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송수구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출제 이력이 예전에 이제 설계에서 보면, 그 설계 압력 범위로 표시되는 설비 뭐냐. 그 당시에 출제된 그거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지 남용하고 포하고 연결 송수환이 가득 그래야 됩니다. 그 서비스라라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출제된 이력이 있고, 그 외에는 출제 이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송수구 설치 기준의 베이스는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거든요. 거기에 겸용으로 했을 때 기준 정오표 사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교재는 여러분들 내일하고 모레하고 또 이제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해드릴 거고, 일단 그 후에 이제 개정된 게 7월 10일자로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할로윈화물하고 불활성 기체 이산탄소 소화 설비인데, 그 부분들은 가스계 중에서 성능 기준이 일단 먼저 개정됐거든요. 성능 기준 개정되고 나면은 그 위에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기술 기준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는 이제 몇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보편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수동기동 장치 관련된 기준이 공통적으로 좀 정리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보시면 착취제 첨가하는 거 있거든요. 착취제가 아니고 이제 표현상 부취제 첨가하는 게 이산탄소 소화 설비에 추가가 됐습니다. 요 분들은 실제로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가스가 방사돼 가지고 그것을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가가지고 질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방관이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디얼모테스라는 데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소화가스 누출 사고가 있어가지고 소방관 2명이 유호 구조자, 즉 구출을 구출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구출을 받는 당사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이산탄소 같은 경우 부취제를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알 수 있도록 해라라는 형태가 사실은 미상으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재현 설비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능시험이라는 형태로 이미 개정 안으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부속실 재현 설비로 보면 이걸 뭐라 그래? TAB라 그러죠. 시험 측정 조정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성능 시험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고, 요거는 이슈가 조금 큽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출제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외에 부속실 재현 설비죠, 그죠? 부속실 재현 설비에 TAB, 즉 성능시험도 부분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재 요 부분의 개정에 관한 부분들로서는 얘네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 즉 사건 사고에 의한 이슈로 이제 가장 큰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죠.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양극, 음극에 있는 전해기들에 그 방막이 찢었을 때 열 폭주가 발생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고 수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화재가 급격하게 전이가 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시면 일반적인 화재라기보다는 거의 가스, 뭐 토치 화재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 이미 기술제된 부분들이 있는 전기 저장 시설이죠. 우리 흔히들 ESS 하는데 그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 설비 관련한 그러한 부분도 이미 출제된 바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로서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창고에 저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금 뭐냐면은 창고시설 관련한 기준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또 이제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이제 화재 조기 남는 스프링클러, 결국은 렉킥 창고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두 파트가 사실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렵죠. 그죠? 어려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 울타리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울타리는 요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뭐 출제 기출 문제 이력 같은 건 그런 것들 보면서 부가적으로 보셔야 될 건데 최종적인 자료 정리는 아마 8월 중순 정도 되면 제가 됩니다. 보통 시험 한 달 전 정도 이것저것 정보 취합하고 가능성 있는 것들을 보고 또 그러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 심지어 뭐 기술사 기출 문제까지 붙어 해가지고 관련되거나 확률이 높은 문제들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8월 한 중순 정도에 한 10문제, 20문제 정도 많으면 20문제 정도 그 정도를 따로 이제 드리게 될 거니까 그 부분들은 아시고 이제 접근을 조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기술하는 문제가 22점 정도밖에 안 나왔죠. 계산하는 문제가 78점이었습니까? 거의 한 역대급으로 최고로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는 어떤 측면이 이제 있냐면 계속해서 이런 기조로 출제될 거냐 말 거냐. 왜냐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30에서 한 40점 정도가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계산하는 문제가 보편적으로 60점, 많으면 70점 정도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한쪽으로 지금 쏠렸죠. 앞으로도 계속 그래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물음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산 문제만 할 거야, 몰빵할 거야. 그게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근데 역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 문제 외에 기술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서 한 30점 출제가 됐는데 3점을 정확하게 쓰게 되면은 합격할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역으로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임 시공이 오히려 점수가 안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죠. 나는 계산 문제가 쉬우니까 할 거야 라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계산 문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암기하는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술하는 문제.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전체 한 12회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시험 범위는 우리가 한 7회차까지 8월 말까지 정도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전체 한 회차 한 주차마다 2번씩 시험을 칠 거고, 이 2번 중에 한 번은 수고를 해서 채점을 해드릴 겁니다. 채점을 해드릴 거니까, 그러면 채점을 하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죠. 근데 일단은, 익숙한 문제부터 합시다. 익숙한 문제부터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반드시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익숙한 문제에서 점수 안 나오면, 처음 보는 문제 점수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익숙한 문제부터 사실은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좋은 득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염두를 내두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답안지 작성 시 위상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따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자, 답안지 내지 1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 맞는 즉시 쪽 번호는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보면 일매 불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러니까 요거는 인쇄소에서 이제 맡기게 되면 이게 파본이 있습니다. 파본이 있거든요. 파본이 하필은 재수 없이 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요거를 받고 만약에 파본이 있으면 교체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16매가 되는지 그 조건에 따라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답안지 표지 앞면 빈칸에 생년도, 시험 자격명 요런 것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들이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근데 채점상입니다. 요거 한번 보자고요.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연필,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을 채점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란색, 까만색 이렇게 다 됐는데 어떤 분이 이제 까만색 쓰다가 이제 파란색 쓰거나 파란색 쓰다가 까만색 쓰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술자 시험에서.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돼. 그냥 까만색 하나만 이제 쓰는 걸로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 볼펜은 어떤 거 준비해 간다? 내 손에 가장 잘 맞는 거, 잘 써지는 거. 자, 일부 쓰다가 볼 한 3분의 1 정도 쓰면 남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한 2자루, 3자루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야 볼이 잘 나갑니다. 새 볼펜은 잘 안 나가죠. 처음에 잘 안 나오고 괜히 이제 쓸데없는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 갑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설계임 시공에서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근데 교재라든가 해설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에서는 해설이 딥다 길죠? 딥다 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핵심적인 거는. 내가 요약해가지고 내가 검산이 가능한 상태로 기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연습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깔끔하게 적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수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계산기가 익숙하다 하더라도 사실 어때요? 번호는 잘못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기는 자기만의 뭐가 필요하냐면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된 계산기가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계산기는 아닌데 아주 오래된 계산기인데 계산하는 과정을 쭉 누릅니다.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도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재니함수 같은 거 공식 같은 경우 만약에 풀면 어때요? 장난 아니죠. 그죠? 6.053 곱하기 11, 4승 곱하기 CD, Q 이렇게 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까? 사실 이 공식은 이렇게 순서대로 분모, 분자,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습관이 좀 필요하거든요. 계산기에서. 그러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산 과정 쭉 적어 놓고, 그러니까 답안지 적어 놓고 계산 끝만 해가지고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할 때 기본적인 이제 우리 순서는 다 나오죠. 그죠? 요즘 계산기는 다 모두 다 나옵니까? 분모 이런 거, 분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산기 보고 저는 검사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다시 두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재닐함수 같은 경우에는 하재닐함수대로 달시방정식대로 F 곱하기 D분의 2G분의 V죠. 그 순서대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 계산기에서 혹시 내가 잘못 두드린 거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새로 두드리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자기만의 테크닉이죠. 계산기를 다시 한 번 더 두드려야 된다라는 사항들은 뭐라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래 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사용할 때도 일정 패턴을 줬고, 왜냐면은 설계임 시공에서는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과정과 그 시간, 그래서 잘못 두드렸을 가능성에 대한 오류,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패턴, 공식에 따른 패턴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라고 했으니 계산 과정도 어떻게요? 최대한 많이 적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산 과정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계산기 두드려서 필요한 부분 내지는 결과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정도로 요약해서 쓰는 것들, 그게 습관화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제일 마지막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근데 단위 의미를 가지죠. 그죠? 우리 기사 시험 때도 단위 의미를 가지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어떻습니까?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는 메가파스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압력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메다로 표현하든가 아니면 미리미리로 표현한다라든가 요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단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별 표시 같은 것들을 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의미 없는 요런 박싱 있잖아요. 요런 거 요렇게 해가지고 의미 없는 박싱 요런 거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눈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자? 별 표시를 하든지 박싱을 하든지 동그라미 표시를 하든지. 그래서 항상 어떻게 답안지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는 거야 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70점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문제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건 습관이거든요. 굉장히 큰 습관이거든요. 실력을 키우는 거는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기술을 하고 습관적으로 요거 확인하고 그것만 해도 사실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5점 10점 올릴 수 있어요. 실수만 하는 거. 그게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아시겠죠? 그래, 굉장히 큰 요소니까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은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답안 정정신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를 하여하며 수정 대입부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정액 쓰면 안 되고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두 줄. 요렇게 우리 습관적으로 요렇게 요런 거 하지 말고, 요거는 아마추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요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두 줄 해가지고 뭐 위에서 쭉 요렇게 적어주든지 아니면은 그 옆에 적어주든지 이제 그렇게 하셔도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문항에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X 표시한 답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X 표시 전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설계에서 이런 경우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계산풀이 잘못하면 이런 경우 발생합니다. 기술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근 같은 경우는 종합하고 작곡하고 착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 서류인데 작품 쓰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잘못 짚었네. 이래 되면 전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아가잖아요. X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습관이 있죠.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봤었을 때, 자, 그러니까 문제지를 딱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문제지를 일단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 전체 파악해야 되죠. 어떤 문제가 먼저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그러면 일종의 우리는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계산 문제 잘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30점이 예를 들어서 기술하는 문제고, 나머지 70점이 계산하는 문제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술하는 문제가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걔네들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수 배점이 작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술하는 문제는 기술하는 문제로 후다닥 정리를 하는 게 제가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는 문제 순서대로 적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3페이지 정도 적으면 여러분들 18줄인가? 한 20줄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한 페이지 정도 되면 점수가 한 15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계산을 내드릴게요. 그러면 15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줄당, 한 항목당 1점 정도가 출제된단 말이야. 그럼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페이지 정도면 기술하는 문제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페이지 빨리 적으면 몇 분에 적는지 아세요? 빨리 적는 분? 정말 빨리 적는 분들은 손 빠르고, 여성분들이 보편적으로 좀 손이 좀 빠르고 글씨도 작고 이러니까 하게 되는데, 한 페이지 적는데 빨리 하는 분 6분 정도 걸립니다. 6분 정도. 그러면 빨리, 나는 좋아, 좀 느려. 한 7분 정도, 8분 정도 됐어요. 자, 그것도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 6분 정도 했고, 7분 정도 해야 좋습니다. 7분 정도 합시다. 그러면 2페이지 쫙 다 적는데, 내가 뭐 고민 좀 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가 적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한 14분이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14분이 끝나면 한 30점 정도를 획득을 하는데 14분에서 끝났어요. 할만한 거 아닌가요? 그죠? 할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점수 좀 덜 받는다 보고 30점 다 못 받고 한 25점 받았다 치면 나머지는 우리 35점 받아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에 있고, 그죠? 짤막짤막하게 점수는 작지만 자 점수를 차근차근 쌓을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을 하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자,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계산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꽂히는 문제들은 처음 보는 문제 내지는 점수 배점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선해서 선택하면 폭망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시험 전체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해가지고 40점짜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항에 40점짜리, 아니면 20 몇 점짜리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대로 25점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한 문제가 25점짜리인데 실제로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예요. 손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뭐 때문에요? 그거 한 문제 푸는데 40분, 50분 걸렸으니까. 25점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25점짜리로 보게 되면 25분 안에는 풀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50분 정도 걸려버렸으니까 다른 거 조금 쓰고 25점 맞았는데 다른 거 쓰고 하게 되니까 한 50분 정도 쓰고 나니까 몇 분 남았어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쫓기게 됩니다. 뭐에? 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쫓기게 된다고요. 그래 선택하실래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자, 그러니까 기술하는 문제 일단 우선,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 문제 우선, 처음 보는 문제하고 점수 배치 높은 거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서 보면 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한 상태로, 그러니까 시험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그러면 좋아요. 한 50점, 55점 정도 내가 획득하고 갔으면 아주 단편적으로 잘 몰라도 여기서 5점, 10점 정도 안전빵으로 한 10점, 15점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건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 우리한테 이제 반드시 필요한 능력 뭐 있을까요? 멈추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산 문제 이런 게 꽂혀가지고 요거 하면 안 돼라고 내가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잘못해서 문제 선택했잖아요. 멈춰야 돼요.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부 하다가 요거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야 되는 겁니까? 딴 문제 빨리 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그걸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요런 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 연습지 같은 거 줘도 연습지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쭉 쓰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 돼 있어요? 두 줄로 아니면 이렇게 꺼도 된다 돼 있잖아요. 연습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채점 관련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항입니다.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의 문제를 긴 경우 요약 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봤었을 때 뭐 우리가 문제가 한 5문제, 6문제는 보편적으로 출제되거든요. 많으면 7문제, 30문제 가까이 출제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1번을 했어요. 그러면 쭉
그 다음에 3-2번을 했어요. 그 다음 다시 2-1번을 했어요. 요 순서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요 순서로. 요렇게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유리한 문제 먼저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제지를 받아들이는 즉시, 보지 말아도 그냥 살살 보세요. 시험장 가면 시간 부족하니까. 보지 말아도 이제 그 감독관 없으면 살짝살짝 보고, 그래서 어떤 문제 있는지 사사삭 보고, 미리 판단을 하는 거야. 아, 1번. 1번은, 좋아. 이 문제는 좋아. 1번 문제는 오케이. 얘는 세모, 얘는 X. 모르는 문제 같으면. 그죠? 그 순서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일단은 내일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고 문제 읽으면서 포인트 딱딱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암기법 있는 거 암기법 하고, 요거 단위는 얘네 하고 별표하고, 단위 같은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별 표시하고, 이런 분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나중에 답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거야. 그겁니다. 그리고 설계미 시공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조건이 많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쉬운 문제도 조건이 많으면 한 8가지, 10가지 가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너댓 가지 정도 내 눈에 들어오는 거하고 요걸 보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실수할 확률이 높죠. 실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근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1, 2, 3, 4, 5, 6, 7, 8, 9, 10 쭉 있으면, 자, 조건의 특성상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조건은 그러면 요런 조건이 있고, 문제 1, 2, 3, 4, 5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사실은 여기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결국 요 조건은 가지고 요 문제를 풀어라라는 거잖아요. 요 조건과 요 문제를 풀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이 10가지가 있어. 얘는 1-1번이네. 얘는 1번이네. 이 조건, 1번은 여기까지. 한 3가지는 1번이네. 요렇게 하고. 나머지는, 요거는 2번이네. 3번이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이제 파일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가지수가 많아도 실수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설계미 시공에는 정말 문제 선택을 잘 해야 합격을 합니다. 실력을 높일 수는 없으나 확률은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학원에 오는 목적은 그냥 요거 내가 아는 거 쓰는 거예요. 아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만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내가 제일 유리한 문제가 뭐지?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런 연습을 하라고, 연습을.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자, 계산 문제를 볼 때, 조건을 볼 때, 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조건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항상 보고 얘를 보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조건을 보고 내가 계산 문제 답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 적으면서도 자꾸 뭐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조건 8개는 혹시 내 빠진 거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눈으로는 다시 조건 확인, 문제 확인해. 다시 손으로는 쓰고 있고, 눈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 정도 되거든요. 손으로는 쓰고 있어도 조건하고 이런 것들 다 맞이거든요. 다 맞이거든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테크닉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손으로 쓰면서도 조건을 보고 혹시 내가 놓친 거 있는 겁니까? 놓친 거 있는 겁니까?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시험을 잘 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각 문제의 답안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이 작성이 끝나면 두 줄을 받고 중앙에 예백이라고 이제 써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끝하고 요 아래쪽에 어떻게 이하 여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은 뭐냐면 이 배문항으로 1, 2, 3번이 있거든요. 그 문항의 끝이 아니고 채점 단위 끝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1 쓰고 쭉 하고 끝 썼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두 줄 띄우고 다시 1-2번 요래서 하고 하면 되거든요. 얘가 채점 단위 기준으로 뭐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까? 끝을 내주면 됩니다. 끝하고 이하면 누구 편하라고 하냐면 채점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편하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룰에 따라서 맞춰주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자, 그리고 3번. 수험자는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 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 시간 이후에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회에 답안지를 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시간 다 쓰고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뭐라 하기도 하고 시험장 그날은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험 치고 왔는데 근데 5분 10분 남기고 쭉 나옵니다. 그럼 그 전에 벌써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10분 15분 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하는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산 문제는 어떻게 조금 미심적인 거는 다시 계산기 한번 또 드려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 할 대로 다 쓰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점수를 1점이라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산기 새로 두드리다가 한 문제 발견하면 그 5점이 5점, 4점, 5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죠. 그거 놓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도 다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절대로 그냥 바라는 거 아니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빈 공간이 없도록 잘 몰라도 쓰십시오. 거짓말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면 채점에 플러스 알파를 줄 때 여러분들 혜택을 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안 적으면 어떻게 해요? 점수를 줄 방법이 없잖아요. 뭐라도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식이라도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 1점이라도 받는다고 하다 못해. 아시겠죠? 그죠? 반드시 시험장에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답안지 부족할 경우는, 답안지 부족할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서 거의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쓰는 분이 한 10페이지 정도 씁니다. 근데 그까지 우리 아마 안 갈 겁니다. 작게 쓰면 6페이지, 많이 쓰면 7, 8페이지 정도에서 아마 끝날 거거든요. 많이 쓰면 한 1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부정행위 같은 그런 분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죠? 부정행위 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런 내용들이니까 오늘 일반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계산기, 우리 공학용 계산기 가져가야 되는데, 공학용 계산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러죠. 그죠? 메모리 기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안 되고 이러니까.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습지들이 연습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시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하면 자, 그러니까 1-1번이고 2-3번이고 이렇죠. 순서 관계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서 하고 나면은 그리고 한 도조를 띄워가지고 그 다음 문제. 근데 사실상 저는 1번 문제 요거도 사실 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1, 2-3 요 정도로만 해가지고 다음 물음에 정축구 펌프 이렇게 했죠. 그 정도. 한두 마디 정도. 한두 마디 적는 것은 누가 알아먹으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가? 채점하는 사람도 알아먹으라 그런 거. 요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라고 알아먹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오늘 채점위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최소로 했습니다. 단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필요할 경우 해가지고 끝. 요렇게 야외백 요렇게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적을 거냐. 가급적이면 우리가 검산이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는 것을 연습을 하자. 답안지 쓰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하죠. 따로 시간 내서 힘들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학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엔 좀 잘 안 됩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악필이다. 나는 정말 악필이야.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악필 관계없습니다. 악필은 거 관계없으니까. 왜 관계가 없냐면, 이제 채점하시는 채점관들은 뭐를 가지고 맞춰봅니까? 답안지를 가지고 맞춰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답안이 없으면 이거 도대체 무슨 글자고 이제 이렇게 세바리가마, 딱바리가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정말 자기가 쓴 글씨도 못 알아본 분이 제가 직접 가르친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정말로 합격 다 했습니다. 싹 다 합격했습니다. 본인 쓰고도 필체가 안 좋아갖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는데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좀 악필이라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 쓰고 빠른 시간에 기술할 수 있는 게 어떻게요?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맞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 기출문제 이제 경향분석,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